네,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어제도 일 끝나고 마무리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어제 좀 늦게까지 했거든. 6시 다 될 때까지 했거든. 모르고 그냥 차에서 내려서 가버렸어. 오늘은 뭐 근무 영상은 안 찍었어요. 그래도 주간도 괜찮게 장사가 되고 심야가 조금 살짝 요만큼 부족하긴 했는데 그래도 5시간 반 정도에 한 18만원 정도 했네요. 저기 혁신도 짧지만 22km밖에 안 되지만 혁신도 한번 갔다 오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래도 오늘 나쁘지 않은 매출을 올렸어요.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5월인가 광주 쪽 네모 모집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알려드리려고 녹화를 지금 말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술 한잔 하면서 할 건데 그냥 앞에다가 매출 공개 영상 하나 붙여서 올리려고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매출은 네, 이게 지금 8시간 55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2시간을 지웠어요. 제가 중간에 뭐 다른 일을 볼 때 뭐 한 10분 정도 잡아먹었다 그러면은 2시간 10분에 리셋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2시간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 45분 정도 했고요. 뭐 2시간을 뺐는데 299km를 탔어? 시기회라고 해봤자 장성도 한번 갔다 왔구나. 13km짜리. 아이고 멀어라. 장성의 혁신 그게 한 30 몇 킬로 잡아먹어버리니까 299km가 나오구나. 돌아오는데 그렇게 잡아먹어버리니까 매출은 33만 6천원. 나이스 샷. 잘했죠. 그래도 좀 토요일다운 매출인 것 같아요. 좀 전에 계산해봤더니 10시간 45분 이 매출 계산해봤더니 3.13 나오더라고. 잘했죠. 10시간 45분인데 38회면 그래도 오늘 좀 거리 있는 거를 좀 받았나봐요. 어디 보자. 225km 38 40 잡아도 일단 6km는 안 돼도 5km는 아이고 가렸구나. 6km는 안 돼도 5km는 넘었네요. 진짜 안 될 때는 4km도 안 나와버리는 날이 있으니까 일단 매출 이렇게 공개해 드렸고요. 오늘 뭐 빨리 끝난 건 아닌데 약간 좀 컨디션이 남아 있어 가지고 집에 가서 술 한잔 하면서 광주 지역 네모 모집에 대한 내역 알려드릴게요. 여기 빠지면 서운하겠죠? 뿅. 네,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광주 지역 이 네모 모집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녹화를 켰습니다. 뭐 얼굴이 보일 필요는 없는데 지금 머리가 엉망이라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일래나? 볼 것도 없는 거 확대해서 보지 마시고 일단 한잔 합시다. 짠. 카스 레몬인데 요즘 이걸 먹어요. 나이 먹으면서 입맛이 변하는 것 같아. 맥주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옛날엔 맨솔도 안 피웠었는데 일단 한잔 합시다. 적셔. 오늘 또 안주는 샌드위치. 샌드위치가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일 끝나면 배고프잖아. 배도 채우고 술안주도 하고 그래서 배가 나온답니다. 전에는 햄버거를 많이 먹었어요. 햄버거 칼로리가 높잖아. 이 배가 다 그 햄버거에서 나온 거랍니다. 근데 광주 쪽은 네모가 계속 말이 많았죠. 언제 나오네 언제 나오네.
중단됐다가 모집했다가 중단됐다가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번에 출시 안내가 나왔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진작 이게 나왔어요. 진작이라고 하긴 그렇고 얼마 전에 서울에 아는 형님이 마이캡을 신청해가지고 금방 돼버리던데, 신청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바로 랩핑하러 오라고 했다고. 보시면 왼쪽에 마이캡 써져 있고 가등에도 마이캡이라고 써져 있고요, 오른쪽에도 마이캡, 그리고 작게 블랙이라고 써져 있는데 블랙은 뭔지 모르겠어. 차가 그랜저라서 블랙도 하게 해주나? 카카오 블랙 있잖아, 그것도 하게 해주는 건가? 근데 광주에서는 네모라고 불리고 서울에서는 이렇게 마이캡이라고 불리는 거죠. 벌써 서울 말고도 벌써 시작한 데가 있어요. 많이 있어. 진작 시작한 데도 있어. 서울은 이번에 랩핑 했다 하더라고, 며칠 전에. 광주 네모에 대해서, 광주도 나이스캡이야? 방금 서울 뭐였지? 방금 봤는데 까먹었어. 마이캡. 광주는 나이스캡이야? 네모로 가는 게 아니었구나. 보시면 광주 지역 카카오 사업자 GJT 모빌리티에서 지난해 국토부에서 신청한 카카오 제2 가맹 나이스캡 사업이 4월 승인되었고, 지난해 24년 초부터 MOU 협약 체결로 뭘 유지함에 따라 업무 제약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관계를 계속하기로 약속하였다. 네모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나이스캡이라고 나오나 봐요, 광주는. 일단 보시면 모집 시기는 광주 25년 5월 중으로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네모, 나이스캡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래요. 모집 방법 및 규모. 기존 카카오티 블루 회원 중에서 나이스캡 전환을 희망하는 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이건 전부터 말이 있었죠. T블루 하던 분들이 원할 때 먼저 네모, 지금은 이제 나이스캡 넘어가고 공석이 있을 때 신규 모집을 해가지고 네모를 모집한다 그랬었죠. 이제 나이스캡이라고 부를게요, 네모라고 안 하고. 일단 한 잔 더. 짠. 빨빨 먹어야 돼. 그래야 빨빨 먹고 빨빨 차지. 어느 정도 이거는 납득이 되죠. 왜냐면 티블루는 대략 5% 정도의 수수료를 냈었는데 이번에 이건 2.8%거든. 그동안 많이 내왔던 분들한테 우선권을 준다. 뭐 이건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죠. 그동안 2.2%를 더 냈으니까 더 냈던 사람들에게 할인된 나이스캡을 우선순위를 준다.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규모와 상황에 따라 신규 회원 모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게 그 말이죠. T블루에서 나이스캡으로 넘어갈 사람들 넘기고 나이스캡의 자리라든가 T블루의 자리라든가 이런 비율을 봐가지고 공석이 있으면 모집을 한다는 거죠. 근데 T블루 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밑에 나오니까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 카카오 T블루와 나이스캡을 합한 전체 회원수는 광주 지역 콜 수요를 고려하여 적절한 공급량을 유지해야 하므로 콜 수요 변동이 없는 한 일정하게 유지돼야 함. 콜 수요 변동은 없겠죠. 뭐 인구가
갑자기 몇십만 명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그게 있거든. 49%인가를 유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맹 택시가. 광주는 지금 꽉꽉 채우고 있죠. 이게 제가 전에 이제 좀 약간 우려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티블루와 나이스캡이 법인을 따로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티블루로 49%를 채우고 나이스캡으로 또 1, 20%를 채워버리면 이거 난리 나는 거거든. 그걸 좀 우려를 했었는데, 합한 전체 회원수로 유지한다고 하니까 지금보다 광주는 가맹이 늘어날 일은 없겠죠. 티블루냐 나이스캡이냐 이것만 달라지는 거지 가맹의 수는 같겠죠. 따라서 현재 티블루에서 나이스캡으로 일부 전환하여 두 개의 가맹으로 분리되는 것이 우선이며, 기존 회원의 계약 만료, 탈퇴, 제명 등 결혼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충할 신규 회원을 나이스캡으로 모집할 예정임. 하여튼 뭐 자리가 비어야 모집을 한다는 거죠. 이건 어차피 뭐 49% 유지할 거니까 수수료는 2.8%, 여러분들이 다 아시던 대로. 부가세는 별도라는 말이 참. 운영관리비 월 15,000원, 월 15,000원씩 또 내야 되는 거야? 뭘 또 받아? 2.8% 받았으면 됐지. 이 운영관리비를 누가 가져갈까요? 밑에 써있는 말 봐봐. 당초 GJT에서 월 33,000원을 제안했으나 조합 이사장은 강력한 요구가 반영되었어. 참 대단한 일 하셨네. 일단 맥주에다가 소주 한 잔 탑시다. 전에는 컵에다가 소주 반 잔씩 해가지고 만들어서 먹었는데 귀찮아. 컵 씻기도 괜찮고 그냥 한두 번 마시고 캔에다가 소주 한 잔을 넣고 흔들어 먹습니다. 참 대단한 일 하셨네. 18,000원 깎느라고. 그렇게 생색을 내고 싶으셨나? 그냥 조합 이사장의 요구로 15,000원으로 합의되었음,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 강력한 요구가 반영되었음. 참 대단한 일 하셨네. 아이고 박수 쳐드려? 싫어. 꼴보기 싫은 게. 차량 외관 랩핑 비용 팁으로 전환해오는 10만원 가등 포함. 제거 비용이 또 5만원이 있나봐요. 15만원이 든다는 거죠. 직접 제거 시 제거 비용 없음. 직접 제거하다가 죽어. 신규 회원은 209,000원, 59,000원 차이네요. 교육비 포함이니까 랩핑 값만 하면 한 5만원 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제거 비용까지. 제거 비용도 합한 거겠지? 가입 조건. 이 가입 조건이 만만치 않아. 일단 짠. 소주 섞은 거. 와, 가입 조건이 평점이 4.7 이상이 돼야 된대요. 솔직히 평점이 좀 낮으신 분들도 많죠. 4점, 전에 팁으로는 4.5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 근데 나이스캡은 4.7을 얘기했어요. 와, 4.7 넘는 사람 그렇게 흔하지 않을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 5월 중에 모집을 하니까 아직도 한 달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좀 평점이 낮으신 분들은 조금 이거 좀 털어야 돼요. 손님한테 친절하게 해서 평점을 올리는 건 솔직히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평점을 막 엄청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기분이 나쁘잖아. 떨어지면. 그래서 어지간하면 친절하게 하고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하고 싸가지 없는 것들은 좀 툴툴대기도 하고 좀 보기 싫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에서 뭘 마신다든가 먹는다든가 다리를 떤다든가 냄새 같은 거는 그냥 참고 보기 싫은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냥 참아버리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야 어느 정도 평점 방어가 되니까. 근데 지금 나이스캡을 가고 싶은데 이제 평점이 좀 딸리시는 분들은 조금 이걸 좀 터셔야 돼. 어떻게 하시냐면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평점을 올리는데 제일 좋은 게 일단 별 5개를 받아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돼요. 평가를 못 받고 계속 가는 것도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운행을 완전 나이스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가다가 좀 대화를 좀 나눴다든지 좀 한마디 해도 들어줄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 번씩 얘기를 하세요. 좀 좋게 데려다주고 좀 대화도 했던 분들한테 마지막에 내릴 때, 아, 제가 이래저래 한데 시간 있으시면 별점 평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별이 5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두가 평가를 해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오다가 대화도 좀 했고, 아니면, 막, 좀 시간이 급했었는데 빨리 데려다 줬다든지, 가는 동안 뭐 거리를 좀 줄여줬다든지 이걸 알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마디씩 하면 평가를 해주겠죠. 그러면 4.7 만드는 게 어렵진 않아요. 저도 솔직히 5.0 만들려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손님들한테 얘기하면 돼. 시간 하시면 별점 평가 한번 해주세요. 5개 미만으로 하시려면 하지 마시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 와, 자랑스럽게. 와, 나는, 와, 진짜 좋은 디자인들은 별 5개 주고, 뭐 적당히 좀 좋은 사람들은 별 4개 주고 막 그런다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평가 잘해준다고. 그러고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죠. 아, 손님, 죄송한데, 제가 별점이 4점 몇인데, 손님이 4점을 주시면 저는 별점이 떨어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평균 4.8인데 4점이 들어오면 평균이 떨어지겠죠? 그런 좀 무지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평가를 뭐 4개 해줬으면 되게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보더라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면 저는 솔직히 별점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저는 이 별점에 평가를 내는 게 아니라 차라리 별의 개수로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솔직히 별점이 배차에 거의 아무 효과가 이런 미치는 영향이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별점이 좋아야 좋은 콜을 받는다는데 그럼 5.0인 사람들은 맨날 좋은 콜만 받게? 4.1인 사람들은 맨날 똥콜만 받고? 아니잖아. 그건 몰라서 하시는 소리예요.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 체험을 했고 증명을 했습니다. 별점 평점은 배차와 99% 관련이 없습니다. 1% 관련은 있을란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는 나이스캡을 하고 싶은데 평점이 좀 낮으신 분들은 그런 문제 없이 손님을 데려다 주고 그리고 좀 대화까지 나눴다면 더 친근감이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서 평가를 좀 뭐라 하지? 유도하시면 4.7 만드는 건 아직 5월 중으로 한다 해서 몇 주 안 남았구나. 빨리 하셔야겠네. 5월 초에 해버린다면 1,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하셔야겠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솔직히 그런 말하는 게 좀 쪽팔리긴 해. 한데 저도 5.0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만 안 해요. 저도 그런 말하기 싫어서. 하지만 제가 택시 처음 했을 때, 택시를 처음 시작하면 별점이 없어요. 그냥 찍찍으로 나와.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하루 이틀 정도 손님들한테 말했어요. 아, 제가 이제 택시를 했는데 별점이 없어가지고 시간 나시면 평가 한 번만 해주세요 하고, 뭐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괜찮게 운행했다 하는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아, 별점 한 번만 평가 좀 해주세요. 5개 주는 소리는 안 하고 취업스럽게. 하지만 나이스캡을 하고 싶어서 4.7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별점 5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시면 돼요. 뭐 언제 뭐 또 볼 것도 아니고,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아셨죠? 4.7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일단 적셔. 근데 난 저 뒤에 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일단 안주 좀 씹고요. (4.7) 이상 등 GJD 조건에 부합하고. GJD 조건이 뭔데 도대체?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4.7 이상 등은 뭐요? 자세히 알려줘야지. 그리고 그 뒷말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조합에서 추천한 자. 조합 추천 못 받으면 나이스캠 못 하는 거야? 아니, 가맹 가는데 조합 추천이 왜 필요한 거요? 가고 샤바샤바 해야 돼? 똥구멍도 좀 긁어주고? 뭐 하는 게 있다고? 내가 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 것들인데. 저 말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광주의 법인은 나이스캡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이스캡은 개인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티블루는 법인 개인이 다 있지만, 그래서 이 조합에서 추천한 자라는 이런 말이 붙어 있는 거죠. 개인 택시 티블루가 먼저 나이스캡으로 가고 나이스캡에 자리가 많다든지 하면, 공석이 생겼든가 하면 나중에 따로 모집할 거고, 티블루에 또 자리가 많이 남으면 또 티블루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인은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왜 거기서도 차별을 두는지. 만약에 법인도 나이스캡을 할 수 있게 해놨다면 광주가 지금 6대 초과금을 6대 4로 나눠요. 이걸 7대 3으로 줄일 수도 있는 방안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법인 기사들도 조금 숨통만 트이죠. 아직도 멱살을 잡히고 있지만 숨통만 트이죠. 근데 안 해줘. 같은 택시 기사인데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내가 씨발 욕은 안 할게. 오늘은 욕 안 할 거야. 웬만하면. 몰라, 뒤에 대충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 자세히 읽어본 건 저도 처음이라 뒤에 욕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조합에서 추천한다. 추천 못 받으면 못 한다는 소리잖아. 씨부렁. 일단 한잔 합시다. 적셔. 방금 여기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나 잘못 봤나? 귀신인가? 저만 먹어 죄송해요. 이거를 내일 새벽에 올릴까? 한 잔씩 하시면서 보시라고? 같이 건배하고 마시면 좋으니까. 그래야 되겠다. 낮에 올려버리면
일하다가 보시고 자다 깨서 보시고 하니까 같이 건배를 못 하겠네. 내일 새벽 한 2시에나 올라가게 해놔야 되겠다. 그럼 같이 건배하면 같이 술 마시는 기분도 나잖아. 다음 볼게요. 티블루아 날씨캡 운영관리 및 콜배차. 여기서 나오나. 카카오 티블루 사업 운영 주체는 KM솔루션이 가맹본부이고 GJT는 광주 지역본부로서 티블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나이스캡의 사업 주체는 광주 지역 사업자인 GJT이며 직접 운영 관리하는 가맹본부임. 알았다고. 콜 배차는 티블루와 동일한 배차 시스템을 이용하므로 배차 차등은 절대 없음. 여기서 나오죠. 티블루와 나이스캡은 배차를 똑같이 한다. 뭐 티블루를 더 준다거나 나이스캡을 덜 준다든가 이게 없다 이 말이죠. 아까 하려고 했던 말이 이거거든. 전에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티블루는 5%고 나이스캡은 2.8%인데 배차가 같겠냐. 다를 거다. 아무래도 요만큼이라도 티블루를 더 줄 거다. 나는 나이스캡 안 갈 거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랬거든. 아니 같은 가명인데 배차가 차이가 있으면 어떡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쓰레기 짓거리지. 물론 카카오가 쓰레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일단 이렇게 공지에는 배차 차별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나오면 또 달라지려는지 몰라요. 뭐 미세하게 한 5%, 10% 정도 배차를 더 받는다든지 좀 거리 좋은 걸 더 받는다든지 그럴 수는 있어요. 워낙에 양아치 기업이라. 왜 제가 이 생각을 하냐면 요즘에는 이제 카카오를 윤석열이가 때려버린 뒤로 택시 이 업계가 완전 아사리판이 됐거든. 솔직히 윤석열이가 카카오 때리기 전에는 비가맹도 열심히 하면 콜 잘 받고 좋은 것도 좀 잘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 분위기 보면 물론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콜이 엄청나게 날아가요. 떴다가 눌렀는데 날아가고 떴다 눌렀는데 뺏기고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심해가지고 하루에 1, 20개는 기본이야. 그리고 꼭 좋은 콜은 눌러도 날아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똥콜 그런 건 또 잘 받아줘요. 그게 꼭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런 모습이 요즘 너무 자주 보여. 그러기 때문에 동일한 배차 차별은 없다고 해놨지만 저는 충분히 차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그걸 느껴지게 하진 않겠죠. 또 처맞기 싫으면 안 그래도 콜 몰아주기라든지 뭐 배차 차별 때문에 과징금 먹고 그거 내기 싫어가지고 재심 걸고 항소하고 연병하고 있는데 그 벌금 깎으려고 그 짓거리 하는 거야. 안 낼 수는 없어. 벌써 유죄가 났기 때문에. 양아치 새끼들. 적셔. 얼마 되지도 않은 공문 가지고 녹화가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내 녹화가 짧으면 더 이상하지. 1시간씩 올리는데. 얼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회원 중 평점 하락 회원. 콜거절 및 취소율 높은 회원. 불친절. 외관 불량. 차량 외관 불량. 등은 교육 필수. 교육 미참석 또는 미개선 시 배차 제한.
평점만 떨어져도 교육받아야 된다고? 콜 거절 취소율 높은 회원도 교육이고, 저걸 교육을 시킨다고? 티블로 같은 경우는 회사는, 법인 택시 회사는 이런 콜 거절 취소율 이런 사람들 좀 관리를 받아요. 회사에서 말을 하죠.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개인들한테도 그런 걸 하나? 나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한다고? 세게 나오는데? 과연 자기들 밥벌인데 배차 제한까지 건다고? 난 그냥 겁주기인 것 같은데, 진짜로 저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약간 겁주기인 것 같아요. 평점이 한 번씩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 아무리 내가 친절하게 해도 거지 같은 것들이 타가지고 친절하게 못 하거든. 그럼 이 새끼들이 평점 테러를 해요. 여기서 불친절 누적도 똑같은 소리지. 아니 거지 같은 것들한테 어떻게 친절하게 하냐고.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카카오가 문제가 많아요. 뭐가 문제가 많냐면 손님이 평점 테러를 해. 그럼 뭐 무슨 사유를 선택을 하겠죠. 지그들 멋대로 선택해. 막 있는 대로 다 눌러. 그럼 확인을 하든가. 제일 어이없는 게 뭐냐면 제 싫어요 태그 중에 추가 요금 결제가 있어요. 아직도 떠 있어. 보여드려? 화면이 안 돌아와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기사님 서비스. 참 아이러니하죠. 친절한 기사님이 기사님 서비스가 싫대요. 경로 미준수. 참 길도 100% 알지도 못하는 놈이 경로 미준수를 하겠어? 당신들 좀 더 빨리 내려주고 좀 더 가까운 데로 가려고 바꾼 거밖에 없는데 경로 미준수래요. 뭐야 잠깐, 추가요금 결제가 사라졌네? 보여드리려 했더니 불친절한 말투. 친절한 기사님이 서비스도 안 좋고 말투도 불친절하대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나? 최적 경로로 가는 사람이 경로를 미준수한대요. 허허 참. 하여튼 지금은 없는데 원래는 있었어요. 추가요금 결제라고. 근데 여러분이 대부분이 알다시피 추가요금 결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사항입니다. 벌금을 물든 어쩌든. 그런 신고를 한 사람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래서 나를 경찰에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난 무고죄로 그 사람을 역고소를 하려니까. 아니 추가요금 결제라는 범법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손님 말만 믿고 싫어요 태그를 다는 거야. 이 쓰레기 기업이. 그런 거 확인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 한 지역에 몇 명만 쓰면 돼. 한두 명, 두세 명. 그런 거에 대한 메일을 보내면 돼. 이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라. 소명 의견을 제출하든지. 뭐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지금 고객센터나 이런 것처럼. 안 해. 그냥 손님이 저 기사 서비스 안 좋아요. 그건 나쁜 사람인 거야, 우리는. 추가요금 결제했어요. 그럼 추가요금 결제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불친절 누적, 평점 하락. 아니, 평점 테러를 하는데 어쩌라고. 쓰레기 새끼들이. 콜 거절이나 취소율 높은 회원은 가맹에서는 있으면 안 좋죠. 회사 이미지 이런 거에 관해서도. 차량 외관이나 이런 건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교육을 필수로 하고 교육을 안 받거나 하면 배차 제한까지 주겠다. 세게 나오네. 적셔. 벌써 두 번째 캔 먹었어야 될 시간인데 말하느라고 술이 늦어져 버렸네. 큰일 났다. 자야 되는데.
아니 고작 이거 한 장 갖고 지금 몇 분을 녹화를 하는 거요. 징해 죽겠네 아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성실한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콜 선전 프로그램, 일명 지지기 등 이용자 단속 강화. 적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중. 불법 앱 사용자에 대한 경고 조치 및 누적 적발 회원 퇴출 등 강력 제재 시행. 지지기는 다들 뭔지 아시죠? 이건 프로그램이 들어간 그런 거랑 거리 먼 거만 잡아요. 뭐 몇 킬로 이상만 잡아라 이런 설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거리 콜만 잡는다 그러더라고. 단거리는 그냥 똥콜이나 픽업 먼 거 이런 거 넘겨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고. 아마 저 지지기에 따다기도 들어갈 거예요. 따다기가 일명 클리커라고 계속 클릭을 따다다다다다다다 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 적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공지에 올라와 있죠. 적발된 사람들 뭐 몇 명 있다 몇 명 있다. 진짜로 처벌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제 주변에는 없지만 지인의 주변에 있대요. 1차 적발이 되면 14일 배차 제한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14일이면 어마어마하죠. 14일 배차 제한이면 카카오 없이 일해야 되고 매출 떨어지고 또 그러다가 돌아와도 14일 동안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수락률 떨어지고 수익률 떨어지고 또 페널티 또 며칠 또 먹고 솔직히 힘들 거예요. 힘든데 그래도 쓰시는 분들이 있죠. 쓴다고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솔직히 저처럼 하루에 1, 20개 이상씩 날라가 버리고 뺏기고 하는데 따다기를 쓰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강력한 경고조치 및 누적 적발 회원 퇴출. 이게 몇 번 누적되면 영구 제명까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론 제명됐는데 이 법인 같은 경우 회사에서 다른 아이들을 빌려줘 가지고 일을 또 계속 그냥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14일 정지 먹으면 와 이거 매출의 타격이 커요. 다른 사람 아이디로 일을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쌓아온 내 데이터가 너무 아깝잖아. 어찌됐든 오늘 나이스캣, 옛날에는 우리가 네모라고 불렀던 이것에 대해 한번 알아봤어요. 광주는 25년 5월 중으로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팁을 하시는 분들이 먼저 넘어가고 신규 회원은 그때 봐서 또 한대요. 2.8%고 운영 관리비 15,000원, 조합 이사장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되었답니다. 알고 계세요? 시부럴. 랩핑 하는데 팁으로 하시던 분들은 15만원, 신규는 20만 9천원. 4.7 이상이 돼야 되고 이걸 만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돌려서 보시고 조합에서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조건을 왜 달았는지 모르겠고요. 티블루와 배차 차등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평점 떨어지고 이래저래 하면은 교육 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배차 제한되고 지직이나 따다기 같은 거 쓰시면 강력한 제재가 있다 보니까 조심하시든 안 쓰시든 하시고 이렇게 광주 나이스캠 모집에 대한 안내를 알려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들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법인까지 넘어올지도 모르지만
저는 차라리 법인에도 넘어와서 가맹을 하는, 저는 비가맹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가맹을 하는 기사님들 너무 많이 뺏겨. 초과금의 40%를 뺏기잖아. 차라리 거기서 10%라도 더 우리 법인 기사님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닙니다. 너무 길어졌다.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나이스캡 하실 분들은 조합에 예의주시하고 잘 지켜보시고, 그럼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뿅. 저는 마지막 한 캔을 향해 달립니다. 마지막으로 적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친구랑 누구랑 아는 형이랑 술 먹었구나. 2차로 호프집 갔는데 육포 시켜 먹었어요. 육포 좋아하거든. 남은 거 쌓았어요. 왜 이게 어때서? 어차피 내 돈 주고 한 접시 나온 건데 내가 놔두고 가면 버리든가 직원들이 먹든가 할 거 아니야. 난 어차피 그 한 접시에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남은 거 싸울 수 있지. 그렇잖아요. 쪽팔려 하시거나 돈이 남아 도시는 분들은 그냥 놔두고 가겠지만 많이 남았어. 한 반 이상 남았어. 그래서 싸왔어요. 그리고 안주 먹다가 조금 부족하면 저걸로 한두 개 먹으면 딱 좋아. 맛있어. 그럼 전 이만 다음 캔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돈 많이 버세요. 뿅.